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가난을 잊게 해주는 악마의 작물 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시장에 가보면 여성들이 우리는 처음 보는 잎을 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기도 하니 요리할 때 쓰는 채소인가 싶지만 그 옆을 보면 생으로 이 잎을 질겅질겅 씻고 있죠. 생으로 먹을 정도로 맛있는 건가 싶지만 아닙니다. 맛이 아니라 쾌락 때문에 중독되어서 씻고 있거든요. 까트는 배고픔과 절망, 피로, 전쟁의 공포마저 잊게 만들어주는 환각까지 보이는 엄연한 불법 약으로 구분되는 작물입니다. 씹는 순간만큼은 배고픔과 절망을 잊을 수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탈출구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까트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중독돼서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까트 사는데 탕진하기 때문이죠. 소말리아 해적들도 해적질에서 번 돈을 까트 사는데 대부분 탕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가짜 포만감을 주는 대신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진짜 음식을 살 돈과 자식들의 미래까지 전부 가져가고 있는 셈이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냐? 현재도 약 2천만 명이 매일 까트를 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경우에는 수도 사나 기준 성인 남성의 80% 이상, 여성의 약 50% 이상이 까트를 사용하고 있죠. 12세 미만 아동의 20%도 매일 까트를 씻고 있고요. 까트가 퍼져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냥 일상입니다. 카페처럼 까트 방도 있고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처럼 까트를 씹죠. 그런데 세계 인구가 얼만데 2천만 명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일부 국가에만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로 아라비아 반도 지역과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에서만 씹죠. 다른 국가까지 퍼지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 약으로 분류되어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이쪽에서만 퍼져 있는 건 얼마 전에 다루었던 빌란과 비슷한 이유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어서 금주법처럼 되게 뻔하거든요. 심지어 예멘에서 아랍의 봄이 실패한 이유가 까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시위를 하다가 까트 씹으러 가버리니까 시위가 이어지지를 못했거든요. 실제로 당시 예멘의 독재자였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시위가 터지자 까트를 나눠주기도 했으니까요. 애초에 까트는 1년 내내 기온이 영상인 지역에서만 자생해서 다른 국가에서는 전통이고 뭐고 뿌리내리지 않았기에 들어오기 전에 금지해 버렸기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올 테지만 까트가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되는 이유가 불법약으로 분류되어서 그렇기도 한데 더 큰 이유는 국가의 경제를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멘의 경우에는 까트가 가정의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었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어쩌다 까트를 씹게 되었는지부터 현재까지 천사의 잎에서 어쩌다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마의 작물이 되었는지까지 한번 보죠. 당연한 말이지만 까트가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라는 거라서 근대에 와서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씹고 즐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동부 하라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뿐이죠. 에티오피아의 구전 설화를 보면 까트의 발견은 커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목동이 평소처럼 양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몇몇 양들이 갑자기 흥분하고 날뛰기 시작해서 머지하면서 관찰해보니 어떤 잎을 뜯어먹은 양들만 날뛴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호기심에 잎을 씹어보니 피로도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다는 말이 있고 이집트 파피루스의 식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까트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어서 그냥 설일 뿐입니다. 각성에다 가공할 필요 없이 씻기만 하면 되는데도 커피와 다르게 확 퍼지지 않았던 건 까트의 특성 때문이죠. 까트를 씹을 때 환각과 고향감, 기분이 좋아지고 각성이 되고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카티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신선한 잎을 씹어야지만 효과가 제대로 난다는 거죠. 잎이 마르면 며칠이 아니라 40시간 정도 안에 대부분의 효과가 휘발됩니다. 지금이야 어떻게든 신선한 상태로 배송이 가능할지 몰라도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에 까트가 자생하는 지역 근처, 재배지 근처에서 소비되는 형태였죠. 어찌되었든 까트는 발견 이후 커피처럼 각성제로 사용되어 오다가 11세기 페르시아의 과학자이자 약학자인 알비루니의 저서에서 처음 문헌에 등장하죠. 알비루니는 까트를 투르키스탄에서 수입된 약물로 기록했습니다. 마치 빌랑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까트가 지금과 달리 인식이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4세기에는 아랍의 역사가 이븐 파들랄라 알루마리가 이파트 술탄국의 주민들이 까트를 일상적으로 씻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파트 술탄국은 현재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순위파 무슬림 국가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슬람은 이것도 저것도 돼지고기도 술도 다 금지하는 종교인데 환각까지 일으키는 까트를 일상적으로 씹다니 뭔가 이상하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 까트는 오히려 이슬람과 함께 더 부흥했습니다. 이슬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수피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신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였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 수피즘의 창시자인 메블라나 루미가 한 말이죠. 너무 깊게 다루면 길어지니 좀 간단하게만 보면 뭐랄까 불교와 이슬람이 약간 섞인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있고 개인의 체험을 통해 고행과 수행을 통해 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수니파, 시아파 같이 종파로 딱 구분하기도 애매한 게 수니파에도 시아파에도 수피즘을 따르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이슬람에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국가들, 특히 9.11 이후 미국에서도 수피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려했죠. 개인의 체험, 금욕과 고행, 수행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가겠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냥 자기들끼리 혹은 혼자서 불교처럼 수행을 할 뿐이거든요. 율법주의자도 원리주의자들도 아니기에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수피교도들이 신과 만나기 위해 체험을 하기 위해 주로 하는 수행은 금식, 철야기도, 명상 뭐 이런 것들이죠. 점심만 걸러도 배고파 죽겠는데 당연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 썼던 치트키가 까트죠. 제일 힘든 게 잠 안 자고 밥 안 먹는 건데 까트는 각성에다 배고픔까지 있게 해주었고 드물게 환강 효과까지 있으니 까트를 싣고 수행을 하면 종교적 환희는 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까트는 단순한 기호품,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이자 신과 만나게 해주는 영적인 매개체였던 셈이죠. 실제로 성스러운 식물로 여겨졌고요. 천사의 잎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니까요.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자란 잎을 씻기만 해도 효과가 나오니 더욱 선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효과를 입증한 까트는 15세기 인도양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향신료, 금과 노예와 함께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아라비아 반도, 특히 예멘에 아예 뿌리를 내려버리죠. 예멘은 국제적으로 커피 무역의 중심지였던 모카항을 통해 커피를 수출하면서 까트도 수출해봤는데 앞서 말한 이유인 신선함 유지 때문에 까트는 퍼지지 못했죠. 커피는 대박을 쳤지만요. 대신 예멘 내에서는 대박을 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에티오피아와 가까워서 재배도 할 수 있어서 까트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수피즘이 큰 역할을 했죠. 예멘도 수피즘이 많이 퍼져 있던 지역이거든요. 까트가 퍼지기 전까지 예멘의 수도승들은 커피를 수행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까트라는 게 있다. 저쪽 수피 신도들은 커피가 아니라 이걸 쓴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써보니 커피는 각성 효과만 있는데 까트는 배고픔까지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비록 특성 때문에 퍼지지는 못했지만 에티오피아와 예멘을 중심으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까트는 종교를 거쳐 전통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서 까트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천사의 입, 신과 만나는 매개체에서 금지된 입, 악마의 작물이 되어갔습니다. 까트가 건강이 엄청 안 좋아서 너무 중독성이 심해서 같은 이유가 아니었죠.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피해갔지만 까트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까트를 금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열강이 까트를 금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까트 싣고 나른해져서 일 안 하고 놀아버리니 금지해버린 거죠. 각성 효과가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냐? 각성이 잠을 안 자는 각성일 뿐이거든요. 뇌를 깨우긴 하지만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산만한 각성 느낌이죠. 뭔가 할 수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은 느끼지만 기분일 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수행같이 가만히 있거나 단순 반복 행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하기는 힘든 거죠. 즉 까트는 커피나 담배와 같은 각성제라기보다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고 멍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피성 각성제에 가깝습니다. 까트를 즐기는 방식 자체도 문제였죠. 오후가 되면 모여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씹는 게 일종의 전통이자 문화거든요. 일을 해야 하는데 모여서 까트나 씹고 있으니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불법약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재산까지 탕진한다니 엄청난 효과가 있나 보다 싶지만 까트는 다른 불법약들처럼 효과가 엄청 강하지는 않습니다. 환각도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드물게 나타나는 효과고 정신병이 생긴다거나 술 마신 것처럼 억제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드문 케이스죠. 실제로 담배, 술, 대마와 같이 소프트 드러그로 분류되고 중독성은 담배보다 유해성은 대마보다 낮다고 평가되고요. 즉 금지했다고 들고 일어설 만큼 엄청난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니 금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담배 중독성은 피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고 술도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것들보다 약하다는 것이 위험하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중독되어서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씹어대는 것을 보면 중독성이 마냥 약한 것만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과 별개로 전통 문화가 된 것들은 금지하기도 멈추기도 힘들죠. 여기다 카트의 각성과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효과는 다음날 극심한 피곤함과 영양 부족으로 인한 기력 저하를 느끼게 하는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 카트를 찾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어찌되었든 프랑스도 영국도 식민지에서 카트 금지 정책을 펼쳤지만 금주법처럼 실패로 끝났습니다. 게으름과 태보의 상징으로 나태함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꺾는 불법 약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지만 암시장을 통해 뒤에서 몰래 다 했죠. 시간은 흘러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카트도 다시 금지된 잎이라는 이름을 떼고 합법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부흥기를 맞이했죠. 수십 편의 카트 전세기가 주변 국가들로 신선한 카트를 실어 날랐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 다음으로 수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5대 수출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카트 재배로 돈까지 벌고 엄청난 유해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문제가 없는 걸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듯 국가에서 카트를 금지하는 이유에는 불법 약이라서도 있지만 국가 경제를 망치기 때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크죠. 카트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역설적으로 카트는 진정한 의미의 악마의 작물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방 이야기했듯 노후부터 카트를 씹어대면서 시간 낭비를 하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면 성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화도 덜 되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 일단 몰빵해야 하는 상황인데 난감하죠. 사실 진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농업입니다. 카트 소비지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같은 동아프리카 국가들부터 시작해 예멘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빈곤에 시달리면서, 예멘의 경우에는 내전까지 터지면서 카트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배고프고 일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놀 곳도 없고 카트나 씹는 거죠. 수요가 급증했다는 말은 곧 가격이 오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카트 가격이 올라버리니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농부들은 다른 작물들 싹 다 엎어버리고 전부 카트만 심기 시작했죠. 적어도 농부들에게 카트는 신이 내린 선물이 맞았습니다. 온도만 대충 맞으면 척박해도 잘 자랐고 1년에 3번 최대 5번까지도 수확할 수 있었으니까요. 식량을 생산해야 하는 땅에 싹 다 카트를 심어버리니 식량 자급은 내 개판이 되었죠. 이것도 문제인데 카트가 물을 엄청나게 먹는 데다 땅까지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아프리카와 예멘의 물 부족 원인으로 항상 꼽히는 게 카트 재배죠. 예멘의 경우에는 농경지 대부분을 카트 재배로 돌려버리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꼽힘에도 자급자족은 고사하고 식량을 전량 수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케냐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도 하지만 예멘에서 생산되는 카트는 국내에서 전부 소비되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죠. 식량 부족해지고 배고프니 또 카트 씹고 카트 씹으니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내일 일어나서 또 씹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니 비싸지고 재산 탕진하고 어찌되었든 돈은 되니 또 카트를 신고 악순환도 이런 악순환이 없습니다. 수요가 줄어든다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동아프리카와 예멘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는커녕 더 나빠졌기에 카트는 계속해서 잘 나갔고 지금까지도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비싸고요. 사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내전 멈추고 경제도 좀 발전시켜서 살만한 사회를 만들면 카트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카트는 현지 사람들에게 무너진 사회를, 암담한 현실을 잠시 버티게 해주는, 아니 도피하게 해주는 진통제의 느낌입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카트로 도피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현실을 외면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하드드러그처럼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한 세대를 거치면 끊어낼 수 있는 게 카트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빌랑도 대만에서 산업화 이후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수요가 확 줄었으니까요. 근데 내 경제 발전이라는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 힘들게 되면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게 문제지만요. 천사의 잎에서 빈곤이 낳고 빈곤을 기르는 악마의 작물이 된 카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